자, 김프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김프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드디어 이제 방학을 맞아가지고 제가 이제 할렘으로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대학 강의를 마치고 이제 금요일이면은 항상 좀 널널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프로가 있는 이곳 현대 월드타워에 와서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야, 근데 제가 여름은 처음 나는데 야, 여기서 장난이 아니네요. 그래. 고생 좀 해봐야 돼요. 많이 성숙할 겁니다. 야, 진짜 이게 뭔가 돌을 닦는 기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떨어지는 땀방울과 함께. 여기서 부처님이 독도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 그랬을 것 같아. 그렇습니다. 해탈합니다. 네. 예. 그리고 김프로의 여름나기 어떻습니까? 뭐 저희는 이제 그 배감독과 같이 시나리오를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면 좋은 시나리오가 하나 나오겠죠. 그래요. 네. 그 배드신도 있어요? 첫 밤부터 배드신 좀 위험하죠. 그래. 극영화잖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배드신을 하면 청소년 관람 불가가 되기 때문에 그럼 또 이게 뭐 영향이 있습니까? 그럼 영향이 있죠. 이게 청소년 관람 불가냐 15세냐에 따라서 네. 관객 수가 한 30%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저처럼 초반에 모험을 하는 건 좀 위험합니다. 액션씬이 많습니까? 뭐 이제 장르에 따라 다른데 네. 뭐 하여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밋밋한 장면으로는 이게 좀 흥행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흥행을 하는 쪽으로 최대한 이제 열심히. 네. 그래요. 뭐 줄거리는 뭐 대략 나왔습니까? 그건 뭐 조금 있다가. 그럼 뭐 좋습니다. 대분류로 멜로입니까? 이게 액션입니까? 역사물입니까? 뭐 제 전공을 살려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범죄와 관련된 범죄와 관련 경찰, 검찰, 법원 뭐 요쪽 사건 관련된 뭐 이런 쪽이죠. 네. 그래요. 내부자들 뭐 이런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조금 세게 가면 그렇고 좀 가볍게 보면 이제 뭐 범죄의 재구성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런 바운더리에 있는 쪽을 이제 그럼 그 영화는 배우가 중요하겠네. 네. 배우 뭐 컨택하고 있습니까? 이건 일단 시나리오가 다 나오고 연구가 나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라. 제가 두 편의 영화에 카메오 출연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카메오 출연 뭐 시켜달라 이런 말 안 합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보니까 소금 뿌리는 연기가 있었는데 내가 봐도 어색해. 이건 진짜 꾼 전문인이 해야 한다.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면서 제가 또 하나 생각한 게 뭐냐면 배우들은 참 훌륭하다. 훌륭하죠. 그러니까 배우는 자기 자신을 긍지를 갖고 보지 않으면은 배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남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배우 그러니까 연기 이 연습을 시키면은 이 아이를 훌륭한 사회인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은 닦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허업에 가까운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인기라는 게 뭐가 이렇게 실체가 딱 있다기보다는 늘 불안하잖아요.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근데 뭐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뭐 직업적 배우는 아니더라도 어려서 청소년 때 이런 연기 연습을 시키면은 해보는 건 좋죠. 여러 가지로. 그러다 사기꾼이 되려나. 농담입니다. 네. 네. 제가 그래서 교회를 이제 오픈합니다. 처음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교회를 오픈하면은 이 교회 안에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연기 교실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직업적 연기자로 키울 목적보다는 아이들에게 자긍심을 키우는 당당한 자아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죠. 저도 얼추 옆에서 이제 정신과 전문의 모시고 여러 이제 얘기를 한 지가 좀 됐으니까 보면 실제로 이제 치료를 위해서도 드라마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뭐 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극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정리가 돼 있어서 그거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김어준 씨를 보면서 자아가 확실한 사람은 뭘 해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아를 가진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어린 세대를 육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요. 제가 사실은 남에게 좀 착한 모습, 남에게 모나지 않은 모습 이걸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다가 드디어 이건 아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좀 이제 모난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왜 남을 위해 사냐 이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래서 드디어 이제 40 넘어서 자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제 자신에게 당당한 모습을 찾아야 되겠다. 이제 드디어 40 넘어서 깨달은 거예요. 참 그걸 20살 이전에 깨닫게 한다면 이 아이들은 20대부터 스마트한 자기를 탑재하고
살지 않겠냐 이거죠. 그 지금 봐도 내가 뭐 하고 싶은가 자기 욕망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아가지고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아는 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한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느 나라 검사인지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 사법고시 합격을 했고 뭐 검사 임용하는 과정에서 무슨 심사 면접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이제 물어봤대요. 이 심사 면접 이거는 뭐 당락을 결정하는 그런 건 아닌데 뭐 당락을 결정할 수 있겠죠. 뭐 심사위원한테 욕을 한다든지 뭐 거기 심사위원 책상을 뒤집어 엎는다든지 그러면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통과시키는 건데 가가지고 자네는 어떻게 검사가 됐나라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 뭐라고? 엄마가 하라고 했어요. 아니 어떻게 엄마라는 말을 하는가? 자네는 사법고시도 합격하고 그러니까 검사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엄마라니 이게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엄마가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내보낸 다음에 이런 이상한 친구를 봤더니 1등을 한 거야. 와 세상에. 이거 보면서 이게 지금 혹시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법부나 준사법부에 이런 사람들이 혹시 들어가 있는 나라가 있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그런 우스갯소리가 서초동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요? 아무래도 뭐 대학교를 가는 과정부터 엄마들이 딱 모여가지고 이 플랜 짜고 시간표를 다 짜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움직여가지고 정보 다 가져와가지고 해줘서 대학교 가고 사시도 또 그렇게 하고 뭐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판결문도 아마 엄마가 써줄 거다. 근데 그거를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그럴 가능성도 있다. 네. 뭐 판례 공부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할 가능성도. 근데 그것도 여태까지 뭐 로스쿨까지 그렇게 쭉 갔는데 어렵지 않은 얘기라고 뭐 하는 상태니까 뭐 심각한 상황이에요. 정말 현대판 음서제인 거지. 음서제. 이렇게 하면 망하죠. 이렇게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남의 아픔에 대해서 적어도 뭐 검찰청사 뭐 법원 청사 이런 데 오는 사람들은 아픈 사연이 있어서 온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으면 괴물 같은 판결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가 들면서 그러면서 요즘에 영장 기각 연이은 영장 기각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요. 권성동 의원,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뭐 지난달에는 이제 이명희 씨죠. 뭐 중앙지법에서 이제 기각된 영장들만 보면 중앙일보가 또 이렇게 묶어가지고 기사를 쓰기도 했던데. 뭐 중앙일보는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에 제동을 건 뭐 의인처럼 묘사합니다. 그렇죠. 중앙일보는 정도가 그 정도로 심하지는 않고 약간 아사모사한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논조를 썼고 조선일보는 아예 대놓고 아예 대놓고 막 신나가지고 지금 검찰을 조지고 있는데 보수지들이 나서가지고 지금 검찰이 저거 문제 있다라고 지금 욕하고 있고. 이게 윤석열 욕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 그렇죠. 검찰 수사가 이게 쭉쭉 진행되는 거가 마뜩지 않은 거라고 봐야 될 거고요. 지금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냐? 이 영장이라는 게 사실 이제 영장이라고 치면 강제 수사를 하는 경우에 그거에 해당하는 것들을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못하도록 하는 거를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압수수색 검증영장 그리고 뭐 체포영장, 구속영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원에 이제 심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 영장이 사실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장에 어떤 내용을 적시했는지도 외부에 공개가 전혀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브리핑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 사람은 그거를 쓴 검찰 쪽과 그거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한 법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나오는 문구는 또 정해져 있잖아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 발부하고 기각된 경우에는 대부분 뭐 범죄 소명 사실에 비춰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다툼의 여지. 다툼의 여지가 없는 재판도 있습니까? 없는 재판도 있죠. 어떤 거 예를 들면 너무나 명백한 뭐 그런 사건들이 있긴 한데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근데 그게 이유가 들어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 거죠 사실은.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러면 이제 기각이 되는 건데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게 이제
형사소송법상으로는 큰 원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잡아다 넣고 구속을 시켜가지고 하는 거는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대 수사기관의 횡포로부터 약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할 목적으로 형사소송법상의 불구속 수사 원칙을 정했다는 건데. 그렇죠. 아니 근데 이종명 국정원 2차장 그리고 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런 사람들이 나약한 일개인입니까? 그러니까. 이명희, 조양호, 조현민 이 사람들이 나약한 일개인이에요? 권성동이? 그러니까 이 어디 지방에 있는 지방 법원들의 영장이라고 하면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예. 그건 뭐 그냥 당사자들만 관련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근데 지금 전 국민적으로 관심을 받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처리하는 경우에 영장 발부되는 것들 중에 네. 주요 사건들 다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예, 예. 여러 사건들 중에 띄엄띄엄 국민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의 기준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말씀을 오늘은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주요 사건들은 좀 헐겁게 발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다 원칙대로 그냥 기각된 것이 뭐 문제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기에도 약간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법원이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처럼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원은 법과 그 양심에 따라서 원칙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 곳이니까 일체의 정무적인 판단은 하면 안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 게 상식인데 예. 그래서 항상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이게 어떻게 영장이 기각될 수 있느냐를 두고 검찰에서 반발이 있든지 예. 외부에서 뭔가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는 목소리가 있으면 어김없이 얘기하는 게 지금 그 논리거든요. 검찰은 정무적으로 판단을 할지 모르겠으나 사법부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여기는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법대로 원칙대로 아주 엄격하게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보수주의에서도 막 얘기하고 있는 논조인데 저는 뭐 그 말은 오케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럴 거면 법원이 하는 모든 판단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제외해야 그렇지.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했던 많은 말도 안 되는 그렇지. 짓들 예. 그런 것들을 두고 음. 저렇게 신중하게 정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좌고우면하면서 예. 여러 뭐 비판에도 굴하지 않고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 대표적으로 재벌 총수들 풀어줄 때 뭐 국가 경제가 어떻고 그런 고려를 왜 법원이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고려는 대통령께서 저 기업은 지금 수감된 회장이 없으면 망하겠다라고 판단했을 때 국민에게 충분히 설득하고 그런 다음에 사면 복권할 수는 있지만 법원이 왜 그것까지 고려해 주냐 이거야. 저는 사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대통령이 그런 사면복권도 막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어찌됐건 얘기한 대로 이렇게 까다롭게 영장을 기각하고 판단을 할 것이라면 그러면 지금 대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말도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분기탱천에서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그렇죠. 지금 앞서 말씀드린 3명의 영장을 기각한 분들이 뭐 이현학 부장, 그리고 허경호 부장, 박범석 부장 이렇게 이제 3명이 지금 중앙지법의 부장판사, 예, 예. 영장 전담 판사거든요. 근데 3명 중에 2명은 괜찮은 것 같고 네. 나머지 1명 바로 허경호 씨가 지금 거의 뭐 포음정을 연상케 하는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나름대로 뭐 인권 판결도 했다는 그런 그렇죠.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예. 그래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괴리가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다 부장판사들이란 말이에요.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물론 이거는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말하기는 조금 성급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난 6월 5일에 뭐가 있었냐면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런 재판 거래 의혹 이 사건에 대해서 전국에서 법원에서 막 이제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거는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제 촉구를 하는 모임 결과들이 막 나왔잖아요. 예. 그때 서울중앙지법의 부장 판사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예. 이분들이 반절도 안 모였어요.
아예 모이질 않아가지고 예.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워서 결국 내질 못했어요, 의견을. 그리고는 그때 뭐라고 냈냐면 참담함을 느끼고 책임을 통감한다. 이 정도의 그냥 입장만 발표하고 어떻게 해라. 그때 이제 가장 첨예하게 붙었던 게 조금 높으신 분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 이상의 뭐 고법부장들, 뭐 법원장들, 뭐 이런 분들은 모여서 이거는 검찰 손에 넘겨주면 안 된다. 예. 사법부가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발표하고 그 밑에 평판사, 배석판사 뭐 이런 일반 판사님들은 이거를 왜 우리가 좌고우면 하냐? 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법부가 어떻게 신뢰를 받냐? 무조건 넘겨야 된다. 그래서 검찰에서 절차에 따라 가지고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갈렸단 말이에요. 근데 중앙지법에 있는 부장판사들은 절반도 못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비겁한 처사라고 봅니다. 모여서 반대를 할 수 있어요. 네. 차라리 그렇게 해야죠. 자기의 의견이 분명하다면. 근데 모임 자체를 안 간 거예요. 113명이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부장판사로 있는데 이 중에 절반이 안 모였다니까요. 근데 뭐 이때 그러면 이 세 분이 여기 부장판사로 있었느냐 뭐 그건 이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 안 가서 왜냐하면 가면 내가 결론을 뭔가를 내야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는 검찰에 넘기지 말자, 수사를 하라고 하지 말자라고 서면 전 국민적으로 비판을 받을 것 같고 이거를 수사를 촉구하자 하자니 법원 내부에서 야 너는 여태까지 이렇게 자리도 좀 있으면서 나이도 좀 먹고 연조도 있는데 예. 그게 지금 할 얘기야? 라고 내부 비판에 직면할 것 같으니까 아예 안 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는 얼마나 고도의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입니까? 그러니까 이미 서울중앙지법 부장 정도 이상 되는 간부급의 판사님들은 국민들의 법감정 내지는 사법부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과 굉장히 상당히 지금 유린이 돼 있고 격리가 돼 있거든요. 구름 위에 계신 분들이군요. 네. 한마디로. 잘 판단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니까 딴지 걸지 마라. 그리고 이거는 불구속 수사가 대원칙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격하게 보는 것이 맞다. 그러려면 예.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저렇게 정무적인 판단 못 해가지고 똥볼을 차면서 계속 뭔가 달라는 거 안 주고 뒤에 두드러 맞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내주고 뭐 지금 수사도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이런 행태에 대해서 분기탱천하면서 글이라도 쓰거나 뭐 바깥에다가 쓰기가 뭐하면 법원 내부에 자기들끼리 보는 코트넷에다가 영장 부장들이 써야죠.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법대로 원칙대로 합시다. 누구보다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런 판단이 나온다 그러면 그럼 지지하겠어요. 그렇지. 뭐 저거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원래 써져 있는 대로 하는 역할대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도 있겠으나 예.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비판받는 거에 대해서만 발끈하고 나서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부장 정도 되는 영장판사 정도 되는 그러니까 미디어에 노출이 될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판사들 자리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공보를 담당하는 뭐 공보판사 이 사람들은 기자를 계속 만나야 되니까 그리고 행정처에 있는 주요 보직에 있는 판사들 이런 사람들은 기자들이 수시로 찾아가기도 하고 자기들이 뭔가 정책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대언론을 또 활동을 해야 되니까 만나는 것도 있고 뭐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판사 정도 되면 빈도수로만 치자 그러면 굉장히 빈번할 거거든요. 언론에 노출되고 자기의 판단이 뭔가 노출되는 게 그렇다 그러면 일반 사건보다 굉장히 좀 특수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전달되는 메시지 또 그것 때문에 사법부가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담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을 정무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내가 하게 되는 이 판단이 전반적으로 사법부의 이 사법 시스템을 지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따져봐야 될 점이 많은데 과연 권성동, 이철필, 이명희 뭐 이런 사람들의 영장이 줄줄이 다 기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뭐 외부적으로 공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검사들은 뭐 늘 불만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영장이 계속 막 빠꾸당하고 기각이 되는 게 기준을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꽤 있거든요. 그럼 적어도 검찰이 영장을 일부러 엉망으로 만들어 가지고 기각되게 만들었다. 이건 아니군요. 그렇죠. 그건 그러니까 아니다. 이게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가능성은 두 가지 아니에요. 진짜 엉망이어가지고 예. 수사를 잘 못해서 예. 판판이 영장이 기각되거나 그렇죠. 아니면 법원에서 뭔가 이렇게 좀 판단을 달리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전자보다는 후자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평가거든요. 그래요. 그렇다면 이런 의문도 듭니다. 판사들이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문재인 정부 엿먹어봐라. 혹은 보수 정치 세력이나 혹은 뭐 기득권 세력과 결탁을 해서 정권의 중요 수사들 이런 것들 판판이 한번 깨보자. 이런 정략적 의도가 있는 건지 집합적인 그런 의지가 있는 건지. 제 해석은 약간 이제 괴가 조금 다른데요. 요건 이제 들어보시고 어떤지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런 종류의 지금의 판단은 오히려 지난 정권에 계시던 판사님들이 훨씬 더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고법원을 내가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권에서 이렇게 입맛에 맞는 걸 다 추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적당히 밀고 당기게 하고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지만 법사위 의원들도 재판 진행 중인 거 적당히 밀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무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밀당하고 뭐 이런 정무적인 판단, 그러니까 정권이 어떻게 잘 진행되는 거를 내가 좀 이렇게 쥐고 흔들면서 나의 이익을 한번 채워볼까 하는 그런 정무적인 판단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던 분들한테서 훨씬 더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네. 괴가 약간 다른 게 참여정부에 있었거나 지금 이제 우리법연구회로 대표되는 이런 판사분들은 정무적인 판단이 그렇게 예전에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주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김영수 대법원장만 보더라도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을 때 막 이렇게 그 국민들로부터 막 욕을 먹고 하는 게 상당 부분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기억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양승태가 직접적으로 욕을 먹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정무적으로 판단을 잘 한 거예요. 지금은 그게 이제 누적되고 누적돼서 터져 나왔기 때문에 예. 한꺼번에 욕을 먹고 있지만 굉장히 그게 상고법원 가지고 막 바터를 하는 와중에서도 그게 뭐 불거져 가지고 문제가 되거나 이런 적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을 그때는 한 건데 오히려 그러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이 자리를 잡으면서 오히려 자기들 조직 내부의 이슈에만 함몰돼 가지고 그냥 법원이 검찰보다 훨씬 더 우위에 서고 공판 중심주의라는 게 약간 그런 성격도 좀 띠고 있거든요. 예. 검찰에서 뭐라고 해왔든지 간에 중심은 법원이 돼야 되니까 뭐 저기서 수사 어떻게 되든지 간에 와가지고 여기서 판단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영장이 막 기각되고 나가는 것이 저는 오히려 문재인 정권 내지는 적폐청산 이런 거에 반대해가지고 뭔가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일어난다기보다는 그냥 법원 조직 내부에서 자기들의 권위와 힘과 이런 거를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면 검찰에서 이렇게 저게 나오는 거 뭐 기각해. 부담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욕을 먹게 되는 쪽은 검찰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지. 수사가 망가졌을 때 예. 법원이 욕을 먹진 않아요. 수사를 잘못한 검찰이 욕을 먹죠. 당장 보수지에서도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이런 내용까지 들어갔는데 법원이 이걸 기각하다니 하면 법원이 욕을 먹겠지만 그런 내용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오죽했으면 저렇게 기각했겠냐라는 논리를 자꾸 검찰을 욕하게 되는데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수사가 잘 안 되고 증거들을 잘 못 모아가지고 그렇게 기소가 되면 당연히 재판에서는 불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그럼 이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수사 진행 단계부터 그 책임을 오롯이 자기가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이 훨씬 큽니다. 근데 법원은 아무리 기각을 하고 수사 단계에서 망가져도 올라온 거 자기들이 이거 엉망으로 수사를 했네요 라고 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자 그러면 잃을 게 없는 장사인 거죠. 하여튼 통제 불능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법대로 원칙대로 수사를 해온 것을 잘 판단하는 것이 이 법률과 양심이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게 담보되려면 지금 대법원 문제를 저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대법원에서 저렇게 미적미적 처리하고 막 사람들한테 욕먹고 있는 거를 전 판사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무슨 소리냐. 원칙대로 고발하고 원칙대로 수사하고
저쪽에서 저 영장 청구해가지고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해서 예. 수사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 들어온 거 가지고 판단하면 되잖냐.라고 하면 될 일인데 그건 또 그렇게 받기 싫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3차에 걸쳐서 다 자기들이 그냥 먼저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미진하니까 욕 먹을 대로 먹고 그리고 나서 넘겨가지고 하는데 뒤가 우중됐다가 또 안 주고 그러다 욕 먹으니까 또 할 수 없이 내주고 계속 이런 지금 자기들이 어떻게든 욕 먹는 건 안 해보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면 아 결국은 법원이라는 조직도 지금 뭐 대의 내지는 사법부의 역할 이런 거를 고소하기 위해 가지고 애를 쓰는 것보다는 예. 그냥 조직 논리에 좀 함몰돼 있구나. 그래서 구름 위에 계시면서 잘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자기 조직이 검찰에 비해서 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만 지금 빠져 계신 게 아닌가. 굉장히 저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좀 내고 싶습니다. 예.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마디로 지금 법원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하고 있다. 예, 이런 이야기고. 아, 양승태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요. 뭐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이제 대단하다고 뭐 좋은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예. 근데 어쨌든 조직 장악이 리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좋은 방향으로 가기가 좀 힘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지금 지지도가 높고 여러 가지로 잘 끌고 나가는 거는 그분이 가진 원칙 그리고 세워놓은 원칙을 최대한으로 지키면서 그걸 쭉 끌고 나가기 때문에 밑에서도 잘 딸려가는 면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예전에는 뜻이 그렇게 훌륭히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자기가 조직 전체를 통솔해야 되잖아요. 예, 예, 예. 뭐 영장 부장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겠습니까? 그건 양승태 때도 그렇게는 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시그널을 제대로 받아서 가려면 위에서 방향타를 제대로 정하고 쭉쭉 달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조직 전체가 영향을 받는데 지금 저렇게 정무적인 판단 전혀 못하고 그냥 사법부는 원래 존경받아야 되는 곳이니까 그리고 사법부가 내리는 거에 있어서는 아무도 뭐라고 비판을 하면 안 되니까 라는 게 기본으로 깔려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럼 나도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대법원 정도 저렇게 하는데 라고 하고 하는 시그널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은 예. 생각에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저런 미적미적한 정무적인 판단 전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이제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일단은 더 가열차게 욕을 해야죠. 네, 더 가열차게 욕을 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계속 뭔가 밖에서 보고 있다는 거를 알게 하는 방법밖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네. 그리고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검찰도 뭐 그냥 적당히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겠는가 생각을 이제 하시면서 우려를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글쎄요 시간이 조금 길게 걸리기는 하겠으나 이거는 그냥 적당히 넘어가기는 힘든 상황이 아닌가. 예, 예. 그래서 요거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검찰이 사법부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네. 예. 혹시 이런 건 아닐까요?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 또 이런저런 압박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반발해서 영장 기각으로 해가지고 그래 우리가 계속 영장 기각하면 무죄 판결 나면 재미없을 텐데 이런 시위는 아닌지. 아주 없다고는 못할 것 같아요. 아주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아주 없다고 못할 것 같아요. 이란. 왜냐하면 그게 이제 꼭 양승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그냥 사법부에 대한 도전, 권위에 대한 도전을 불편하게 여기는 심리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야 우리가 이 정도로 욕 먹을 건 아니잖아.라고 자기들끼리 생각하는 게 영향을 어느 정도는 미쳤을 수 있다 생각하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수사가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데 저는 길게 보면 미리 짚어가지고 한번 예견을 해보자 그러면 지금 있는 인적 구성상 사법부의 이 선수 구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말씀드리냐면 국민들의 이런 여러 가지 여론 이런 거를 반영해가지고 나가는 센스,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감각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예. 예전에 비해서 오히려 예전이 훨씬 더 나았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시점 이상부터는 영장이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예. 지금 같은 기점은 그렇게 영장 못 나왔어요. 근데 오히려 그때는 이 사람들이 정무적인 판단을 한 거죠. 아 이건 영장을 지금 거스를 수 없구나.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게 훨씬 맞구나. 그래서 지금 상당 부분 진행이 됐을 텐데 만약에 지금 같은 기조로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 수사가 진행되는데 영장 기각됐다 그러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여러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뭐 특수일부를 비롯해가지고 이 사법부 수사를 하는 사람들은 선수로 치자 그러면 뭐 개인기면 개인기, 실력이면 실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고, 네. 그거를 방어하는 지금 사법부는 개인기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판판이 끌려다니고 여론으로부터 지지도 못 받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혹독한 결과를 치르게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자극해가지고 자기들이 좋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무적으로 만약에 정말 자기 조직만 생각가지고 판단한다 그러면 수사가 진행되는데 저렇게 말도 안 되게 뭔가 딴죽을 놓고, 또 영장 기각 사유가 나온 걸 보면 약간 미묘하게 차이가 또 있거든요. 예. 그 문구의 차이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이례적으로 검찰에서 영장 나와 있는 표현을 그냥 다 공개하면서 문제 제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정무적인 감각이 떨어지게 대응을 하는 걸 보면 검찰의 화를 굉장히 돋궈서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법원의 치부가 상당히 많이 드러나서 나중에는 이게 결국에는 사법개혁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 역할을 할 것이지만 예. 좋아 보이진 않는다. 예.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참 지난주에 이어서 김명수 대법원장 뭐 하고 계십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어디 좀 시간이 없어요. 이거 뭐 6년밖에 안 되는 자리인데 뭐 한 10년, 20년 지금 텀을 놓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많이 들으시고,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좀 판단을 해가지고 과감하게 결단할 때는 좀 결단하시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야 여러 가지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 프로, 오늘도 답답하지만 법원 내부의 그 기류를 소상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